요즘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아예 시장을 안 보던가 아니면 정말 길게 보던가 하는 마음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좋은 정보 혹은 더 발빠른 매매에 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오늘도 포착할 종목이 있는지 이야기부터 시장에 대한 뷰까지 건네받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맥점 키워드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 꼽아주셨을지 확인해 보시죠. 박스권 장세 속에 하방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뭐 하방 지지력 테스트라고 하면은 뭔가 지지하고 테스트 마무리되고 잘 가겠지라는 기대를 안게 하는데 사실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요. 오늘 새벽 뉴욕장도 그렇고 오히려 그냥 지지가 무너진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키우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예. 다행입니다.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내려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네, 제가 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이게 일간 차트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가가 5일선 타고 오를 때는 소위 말해서 취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겁 없이 이렇게 계속 상승할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장에 달려드는데요. 이거 보면 이미 과열권이었습니다. 6.2% CPI 물가 상승,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차트는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조정을 예고했던 그런 대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 우려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인플레 우려가 있으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테이퍼링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면 왜 테이퍼링이 나오고 금리 인상이 나올까요?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수단들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초기에는 같이 경기가 좋아지니까 주가도 상승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가고 그다음에 또 실적장세 다음에 역금융장세. 금리가 팍 올랐을 때 그때가 역금융장세. 그다음에 역실적장세 하는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이격 조정에 불과하다. 뭘 빌미로요? 인플레이션 우려를 빌미로 해서 저는 이격 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아까 이제 그 키워드가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하방, 그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미국 증시는 이격 조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건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대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고, 대형주는 이제 증가율, 상승률이 둔화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방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한번 어제는 우리가 좀 선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전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오실레이트가 10 이하 오늘 가면 떨어지면 10 이하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리바운딩. 이게 거의 과매도 구간에서 나오는 리바운딩 구간이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특히 저는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해서 코스닥도 오늘 좀 갭 하락이 예상돼요. 그러면 지난번 이 저점이 922포인트예요. 올랐던 게 1020포인트예요. 이렇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갭 하락이 되면 지난번 저점이 대략 970포인트 되거든요. 이 자리. 그러면 여기서 대략 2분의 1 정도 되돌리면 줘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오늘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이제 리바운드 구간이 왔다.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우리는 어제 코스닥 같은 선 조정을 먼저 받았잖아요. 네. 갭 하락할 때 오히려 뭐 투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분히 지켜보면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 갭 하락시 매도가 아니고 우리가 한번 추세를 여기서 딱 그래서 오늘 970포인트에서 무조건 반등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미 고점이 또 많이 내린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차분히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운사이드에 대한 그 폭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악화보다는 개선을 조금 준비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의 시각을 주셨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게 그간 좋았던 분위기에 2차 전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뭐 대다수 종목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리오프닝주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크게 흔들림도 보였고
이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고민들은 다 클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지수는 상당히 어렵지만 네.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지수도 어렵고 또 종목 선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도 제가 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머니투데이에서 처음 나왔을부터 방금 제 4차 산업혁명주 성장주가 그 메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종목들 흐름을 보면 네.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 그런 구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서 대장인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주의 논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드리고 싶고요. 또 나노 신소재 같은 것도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전고점 돌파하고 지수와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게 바로 주도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미르4뿐만이 아니고 NFT 예, 그걸로 해서 유미에다가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경고 종목으로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OTT에서 오징어 게임 이것이 이제 넷플릭스의 입점에서 왕자의 게임을 젖혔다고 그러죠. 170억 뷰를 돌파하면서 어제도 상한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장주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성장주에서 많이 오른 종목보다도 누르는 그런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눈여겨볼 만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살펴주셨고요. 이제 다음 주는 어떤 종목군으로 또 어떤 시장에 대한 뷰를 갖고 가져가야 될지 앞으로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성장주하고 스몰캡이 그 메인에 있다. 그럼 많이 오른 종목들은 우리가 추격 매수에서는 크게 이득 날 수 있는 구간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 그동안 이 위원님께서는 좀처럼 대형주 얘기를 잘 안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시장은 대형주가 소외되는 흐름이 나왔었기도 하고요. 대형주 단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언제쯤 주실까요? 아직 이게 어렵나요? 어렵죠. 그 왜 그러냐면 어려운 게 뭐냐면 진짜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면서 그때 이제 성장주가 꺾일 때 대형주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경지주가 갈 거로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익 성장률 조청 우리가 그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딱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기저 효과를 봤을 때 그다음부터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계속 될 것이고요. 네. 메가 트렌드로 봤을 때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IT 버블로 지금 20년 만에 오는 제 4차 산업의 빅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분간 시세를 주도할 것이고 대형주는 저는 뭐 우리가 뭐 삼성전자 보면은 우리가 96,000원대 개인 투자도 1조 9천억 떨어가지고 지금 괜히 손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셀 트렌드 마찬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하고 이제 이번 주 이틀 거래일을 남고 다음 주로 뭘 볼 것이냐. 여전히 성장주하고 스물게 중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고 낙폭주 세터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게 신규 상장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소라든가 SMR, 그 다음에 또 NFT, 그건 뭐 잘 아시죠? 요즘 뭐 디지털 그 가상화폐에서 새롭게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 종목들을 노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AS 좀 해 나가보죠. 사실 10월 7일 관심주 우진 같은 경우는 수익률 42% 최고가 기준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어제랑 또 그제 좀 밀렸습니다.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 주세요. 이격주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SMR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서 미래의 그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그 수소 경제하고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자력 그 폐기 거기에도 좀 포함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봉 3개 정도 주면은 또 이제 물론 정고 좀 부담이 있긴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여전히 홀딩 전략 유효하고요. 어쨌든 수익도 한 40% 이상 났으니 뭐 일정 부분 당연히 수익 실현하셨을 겁니다. 다시 이제 내릴 때 만약에 혹시 9,000원 이 가격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관심에 두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진에 대해서 AS 해주셨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AS 가겠습니다. 10월 14일에 다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재관심주 자이언트 스텝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급등을 했다가 어제장은 또 3% 살짝 밀렸습니다.
여전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끌고 갑니까? 예, 10월달 그때 제가 에이스에 때보다 한 60% 이상 올랐고 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우리 머니투에서 최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새롭게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참고로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까지 지금부터 한 10배 그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먼저 올랐던 게 제일 먼저 효시가 바로 자이언트 스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0% 정도 올랐고 한 우리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부터 한 63, 4% 올랐는데 이건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뭐냐면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미국의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고요. 엔비디아라든가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 다 이제 메타버스에 눈독을 들이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도 네이버도 제피토라는 그런 툴을 통해서 바로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확대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단기로 보지 마시고 크게 보자.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10만 원대 오면은 관심에 두는 전략 좋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번 20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진단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관심주가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도 짤막하게 AS 하고 지나가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진호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고요. 음봉 하나 더 줄 수가 있어요. 음봉 하나 좀 5음도 다음에 또 한번 매수권에 들어올 겁니다. 이것도 역시 주봉 마찬가지입니다. 트렌드 살아있고요. 이 종목은 우리가 길게 봐야 되는데 제가 15년 만에 빅 사이클을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15만 원짜리가 2,000원부터 출발점은 10배 정도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도 상승 룸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길게 보는 그런 전략 좋고 단기적으로도 3만 원 무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이제 앞으로를 노려볼 만한 유망주, 이 황매기 포착주가 되겠죠. 탑3 듣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피코그램이에요. 저도 되게 경제방송 오래 있어서 웬만한 종목 이름은 다 아는데 되게 낯설어요. 낯설죠. 신규 상장일 때 그랬었는데. 아, 아까 제가 얼마 안 됐나 보죠? 예, 뭐 이번 주 우리가 노려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예, 신규 상장주 중 낙폭주.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네. 동사는 이제 그 정수기 필터하고 그다음에 또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11월 3일 날 상장이 됐는데 경쟁률이 1,520대 1. 근데 이 종목이 제가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오늘 같은 날에서는 대응조는 안 될 겁니다. 틈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그런 게 좋은데 유통 가능 물량이 103만 주밖에 안 돼요. 전체 3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조금만 들어와도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지금 시가총액도 크지 않거든요. 500억 정도니까 좀 가볍게 틈새 시장으로서. 그래서 또 자리도 상당히 좋아요. 자, 고점 대비 낙폭주죠. 32,000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나고 15,000원대에 있단 말이에요. 이 차트도 아주 확실히 터닝하는 포인트. 또 이렇게 저점에서도 기관 매수도 유입되는 그런 모양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아도 이번 주 양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이번 주 누른다도 다음 주는 또 양선 가능성 대략 한 2만 1,00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하여튼 시초가에서 16,500원 정도 올선이 됩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한 2만 1,000원까지 보시고 손절은 12,000원 하이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 증시에 입성한 피코그램을 첫 번째 일단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가 코프라입니다. 이 종목은 좀 뭐 데일리로 보면 좀 변동이 큰 것 같은데 어느덧 차트를 쭉 당겨서 보면 그새 또 많이 올라와 있고요.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또 맥점 같아서요. 아, 그래요? 예, 한번 볼까요? 동사는 이제 차량 경량화, 그다음에 SA는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 그 관련 섹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980억에 영업이익이 103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R이 11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돼서 등락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BGF 아시잖아요. 편의점. 예, 24시 하는 거. 그것이 이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는 상당히 안정성과 성장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긴 거죠. 물론 BGF 입장에서는 사업 다각화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서로 이렇게 또 윈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맥점이냐?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상승한 다음에 급격히 상승이 일어났죠. 지난번에 이 재료에서 점 상한가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별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날 아주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5일하고 11일사이에 도지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황매기에서 포착되는 5일과 11일 사이의 도지예요.
어제 거래량 바닥을 이루고 아직도 배열 뚫는 정배율이거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한 9,800원 정도 매수 무리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이게 밴드 상단이네요. 그다음에 손절은 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일단 두 종목 나눠봤고요. 마지막 종목까지 듣고 추가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일진 하이솔루스예요. 사실 처음 시장 들어올 때는 뭐 수소에서 관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차트는 뭐 상승분을 좀 다 토해내는 흐름이 한동안 이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은 겁나고 이제 저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네. 일진 하이솔루스도 바로 그런 겁니다. 국내 그 수소연료 탑픽 그런 회사고요. 지난번에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또 BMW에도 거래소를 맺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조금 무겁긴 하지만 뭐 저점 같은 거 소개시켜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이것도 이제 지금 계속 하락 트렌드인데 여기서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어요. 좀 눌림에서는 매수는 무리 없어 보입니다.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도 만약 이번 주 강세 형태가 나면 다음 주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저점 줄 때 매수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시초가에서 67,0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고 목표가는 77,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제가 위원님께는 종종 이런 질문 드리는데 이렇게 공략주 3개 주시면 그중에서 조금 빨리 갈 거 혹은 뭐 천천히 갈 거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서 접근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예. 이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빨리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은 게 있다면 뭘까요? 예, 넘버1, 넘버2. 어떤 거요? 피코그램이랑 많이 내렸고 또 이거 진짜 이거 반토막 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코프라 같은 거 모멘텀 그대로 살아있고 시세도 좋으니까 쉽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틈새 시장으로서 노릴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틈새 시장을 노려서 이익을 조금 챙겨볼 만한 종목으로 피코그램과 코프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말씀 주신 가격 전략도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이 시각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